이슈 투데이. 네, 이 한 주 문화 소식 문선영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제 20대 때도 제 20살이 지날 때도 좀 이 낯이 익은 단어인데 이 열정페이 논란으로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이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에 이 자원봉사자 모집이 논란이 된 이후에 또 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영화배우 김태리 씨까지 이 본인의 유튜브 영어 자막 번역자를 모집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 열정페이 무슨 뜻인지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지 조직 등에서 인력은 필요한데 그만큼 노동력에 대해서 페이를 할 수 없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그 인력을 이제 메꿔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우 명분이죠. 다시 네. 말해서 내가 해당 사업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그 의도에 사회적인 어떤 공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동의하면서 자발적으로 동참을 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과 능력을 내가 스스로 지불하겠다. 그래서 내가 페이를 받지 않더라도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어느 사이에 한국에서 이제 쓰여지게 된 건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유래를 지금 아직까지 정확히 찾지는 못하지만 2014년도에 한 유명 의류 업체에서 열정페이라는 말을 쓰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젊으니까 고생해도 우리 한국에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젊으니까 좀 고생해도 괜찮아. 나중에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잘못 이제 이게 오역이 되고 잘못 확산이 되면서 적용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이 열정페이 때문에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폐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저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예전에 20대한테 젊으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열정페이도 마찬가지지만 젊으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이 아프니까 청춘인 거죠.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인데 아프면 환자죠. 저 열정페이 이 단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자원봉사 하면은 정치, 경제 여러 분야 사회 영역에서 자원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면은 의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일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열정페이가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일 텐데 이게 그 사이가 자원봉사인데 열정페이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뭔가가 불편한 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됐다는 건데 앞서 그 영화배우 김태리 씨의 경우가 이제 예로 나왔었는데 김태리 씨의 열정페이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열정페이라는 것도 사실 잘 따져보면요. 네. 나의 열정을 페이를 하면 내가 지불을 하면 그로 인한 교환 가치가 사실은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대가로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개인의 보람 이라든지 혹은 좀 더 나간다면 본인이 원하는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게 되는 것으로 가치를 얻어가는 것. 이게 맞는데 이번 김태리 씨의 열정페이가 팬들을 활용한 혹은 영화배우이고 사회적인 어떤 인기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사회적인 개인적인 일종의 무의식적인 갑질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이런 게 좀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더 자세히 표현을 하면 열정페이가 권력관계, 특히나 고용계약의 관계에서 이 사회에서 혹은 이 단체에서 이 개인에게는 내가 이후에라도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권력의 그 위계질서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관계에 놓여서 돈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그 갑질의 양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번 김태리 씨의 사태를 좀 보면은요. 네. 김태리 씨가 유튜브를 하는데
영어 자막을 할 사람, 이제 유튜브에서 한국말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영어 자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직원을 고용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업체를 고용해서 페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네. 일종의 저의 팬들 중에서 저를 사랑하니까 저를 위해서 무보수로 영어 자막을 해줄 사람을 모집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사실은 이야기했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네. 비영리 목적으로 처음부터 출발해갖고 사회 교육에 기여하고자 출발했던 그 평산 책방의 문 전 대통령의 자원봉사 모집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김태리 씨의 개인 유튜브는 그냥 개인의 목적인 것이고요. 기업에서도 열정페이를 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노동착취 혹은 미국에서 쓰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가 wage thef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금 네. 수탈이죠. 임금 네. 약탈인데 네. 이런 거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김태리 씨 열정페이도 결국에는 일당을 주지 않고 사람을 쓰겠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비판을 받았고 본인이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은 저는 마땅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리 씨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로 도와준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네요. 내가 무보수로 그렇죠. 김태리 씨의 영어 번역을 도와주는데 거기서 나는 수익이 뭐 자선재단에 이제 기부가 된다거나 그렇죠. 네. 네. 아니면 그 내용이 뭐 국가를 홍보한다거나 어떤 무언가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 캠페인이 된다던가 이러면 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김태리 개인의 유튜브에 대한 그냥 번역이다. 그러면은 제3자 어느 누가 바라보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아까 이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열정페이 그러니까 이게 상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일하는 그렇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돈 안 주셔도 네.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먼저 모집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신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것도 연예인이 그런다면 문제가 될 돈도 수밖에. 많이 버는 연예인. 그렇죠. 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럼요. 드라마 한 편에 그 받는 출연료가 얼만데요. 사실 뭐 물론 세금은 김태리 씨 내겠지만. 자체를 뭐 비난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네. 방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용납이 되질 않는 그러니까 노동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해를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에서만 유독 이 열정페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이 기업이나 개인이 쓰고 또 용인되는 것인지 또 우리 한국에서의 특별한 사회적 문화 배경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한국 하면은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우리라는 심지어 한국에는 독특한 그 언어적인 그 사회적인 언어적인 그 배경, 그러니까 언어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거를 배경을 표현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뭐 우리 엄마, 우리 가족,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와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언어 자체에 우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야말로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숨어져 있는 거죠. 쉐어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것마저도 쉐어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단어가 우리인데 이러한 그 공동체 문화에 있는 그것과 동시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된 권력 관계에서 이상한 조합의 괴물 같은 기형체가 이 열정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좋을 때는 우리고 하고 싫을 때는 그렇죠. 뺏기고 싶지 않을 때는 내 것이라는 어떤 모순된 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이른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학교라든지 모든 어떤 단체라든지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이 양보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본건적인 가치로 뭐 두레라든지 품앗이처럼 나도 좋지만 당신도 좋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나만 좋은 것 그리고 나만 좋은 것을 딱 빼내는 것이고 내가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위이기 때문에 내 밑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의 논리 내가 당신을 배려해서 이런 위치를 주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갑질 문화라는 것과 사실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나 정도의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거나 나 정도의 인기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부려도 된다라는 이 갑질의 자본주의적인 한국의 정서가 이게 버무러진 것이 바로 이 열정페이라는 것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보면은 한국 사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순적인 기형적인 어떤 자본주의 탄생물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어로 승화가 되면은 뭐 재벌이라든지 갑부, 갑질, 열정페 이런 것들은 영어로도 번역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가의 사회에서는
이게 통역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벌이 가능한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갑부가 가능한가? 어떻게 갑질이 가능한가? 어떻게 열정페이가 가능한가? 이게 정말 그 언어로 통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유 명사처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한국의 그 아직까지도 필요할 때는 본거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에 현재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기반들을 그 권력의 관계에서 내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열정페이라는 괴물 같은 그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권력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자본주의 그 사회 체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쌓아나가야 할 부분들이 좀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형적인 갑질이라는 게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그렇죠. 다듬어지겠죠. 근데 이게 또 뭐 아까 뭐 저희 그 사회적 문화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또 한국의 특유 문화 중에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 우리 그 뜻정이라고 쓰는데 한자는 이 정이라는 데서 야 이게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우리 모두가 할 때는 같이 정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이게 악용이 될 때는 열정페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요. 예전에 저희 대학교 때 뭐 그런 그 교수님께서 참 이걸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도 이게 좀 그래서 이게 한자를 뜻정자를 쓰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이거는 이 뜻정자 때문에 악패습이 생긴다고 이거를 발을정자로 바꿔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왜 선함이 계속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권리가 되죠. 예.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을 베푸는 사람 쪽에서도 무한정 그냥 고개 숙이고 하지 말고 적당히 그 선을 잘 지켜가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에는 또 아니라고 해야만 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태리 평론가님, 이 김태리 배우는 이러면은 또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타격을 받죠. 사실은 김태리 씨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태리 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비판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만서도 김태리 씨가 뭐 연기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작품의 어떤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배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작업 현장에서의 본인 어떤 에디튜드라든지 인터뷰 기자회견장에서의 뭐 에디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논란이 좀 많이 올라왔던 배우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아직 어리고요. 그리고 또 사회 경험이 사실은 첫 번째 사회 경험이 인지도가 높은 배우로서 첫 작품에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 박찬욱 감독의 작품으로부터 데뷔를 해서 인기를 얻었던 배우이다 보니까 차곡차곡 어떤 사회적인 개념과 이러한 것들을 좀 질서를 배워나가는 시간이 사실 짧았던 배우이기도 해요.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스타가 됐더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김태리 배우한테 사실은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배우에 대해서 한 개인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사장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예, 문화, 방송계에 있어서 혹은 권력관계에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어보고 가는 차원에서 사실은 좋은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당연하다라고 어디서든지 대접받는 문화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식에서 센서 작용이 발동하지 못해서 나왔던 실수라고 본다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성숙된 이제 배우로 거듭날 수가 있겠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김태리 씨 배우에게도 사실 좋은 교훈이 되고 이번에 사과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이러다 보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그럼 모범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느냐 또 이게 또 걸쇠가 되고 또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연예인들이나 문화 방송인들이 그야말로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돼야 된다라는 걸 강요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 봉건주의적인 가치를 이들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네. 그들도 인간일 수 있고 그들도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사회적으로 바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 또 다른 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열정페이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김태리 씨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나가 아니라 열정페이라는 것 자체를 떼어내서 사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통역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은 비판해서 새로운 문화로 다시 바로잡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김태리 씨도 청춘이잖아요. 네. 우리는 청춘을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예,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모든 노동에는 네. 강자 약자 없이 정당한 네.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였습니다. 네. 자, 연휴인데요, 평론가님. 한 시간이 한 네네. 1분 정도 있는데 이 주말에 그리고 연휴에 볼만한 작품 있으면 딱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네. 좋네요. 네. 일단 다시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네. 사실 저 우리 오늘 보니까 두 앵커님께서 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좀 많이 공분을 많이 받았어요. 일으키신 네.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청춘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 5월달 안에 사라지는 작품, 넷플릭스에 사라지는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예. 계약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권 계약이 끝나서 사라지기 전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로 한 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The Founder라는 작품입니다. 이 The Founder는요, 그러니까 설립자라는 네. 뜻이죠. 예. 2016년도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맥도널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맥도널드의 초창기 어떻게 맥도널드가 상업화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군요. 브랜드 가치로서 오늘날 자리 잡았는지를 이제 그리는 성공 실화를 그리는 한 세일즈맨이 맥도날드를 창업하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파운더 역할을 했던 그거를 조명하는 건데요. 마이클 키튼, 우리 한국 배우들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좋아하시는 배우입니다. 마이클 키튼이 여기에 그 레이 크락이라는 세일즈맨이 어떻게 햄버거의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라는 거를 다룬 작품인데요. 1시간 55분이니까 뭐 2시간짜리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번 달이 끝나면 이 작품이 그 넷플릭스에서는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힘드니까 아까우니까 함께 보셔라. PG-13이고요. 재미있고 미국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약간의 미국의 1960년대 50년대의 말의 그런 베이비 부머 시대의 노스텔지아도 좀 느낄 수가 있는 작품으로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네. 함께 고맙습니다. 보셨으면 네. 하고 소개해드립니다. 열정페이로 열받았는데 맥도날드로 가라앉네요. 네. 네. 네, 문선영 문화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선영 문화평론가였습니다.